네, 안녕하세요. 8시 25분 투자의 기회가 옵니다. 이강무의 광기양풍 이강무입니다. 자, 지난주 우리가 우려했었던 이 CPI 발표에 대해서 시장에 충격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출발도 상당히 부담이 될 것이다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자, 지난주 같은 경우는 CPI 발표 이전까지 해서 시장에 대한 관망사가 있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해법을 그동안에 직접적인 이슈가 나왔던 섹터, 이슈가 나왔었던 산업 또 종목을 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방산이라든지 신재생이라든지 그리고 그 밖에 자동차 관련된 또 자율주행과 같은 키워드, 이와 같은 종목군으로 해서 종목을 살펴봤었는데, 자, 이번 주는 상당히 좀 쉽지 않은 장이 연출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오늘은 전반적으로 시장을 좀 관망하겠다라는 좀 투자 심리가 좀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자, 미증시에 대한 충격으로 인해서 이 전반적인 경기 민감주 그리고 기술주에 대한 조정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증시에 대한 이 전반적인 추세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자, 미증시에 대한 위치 확인해 보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보셔야 되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나스닥 지수 차트 보도록 하겠는데요. 나스닥 지수 차트 같은 경우에는 지난 이 금요일장에서 목요일장에서 좀 추세를 만났었던 이탈에 대한 리스크, 실질적으로 금요일장에서 연출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연중 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11,000포인트는 아직까지는 좀 살아있지만 이번 주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하단에 대한 하락까지의 움직임들은 좀 예상할 수밖에 없겠죠. 자, 일단은 이와 같은 하단에 대한 테스트가 나타날 때까지 오늘 우리 증시 또 이번 주 우리 증시에 대한 변동성 상당히 좀 걱정이 된다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에 발표되었었던 CPI에 대한 내용들을 좀 되짚어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어떤 키워드가 시장에서 좀 우려가 되는지 키워드에 대해서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키워드는요, 인플레이션입니다. CPI 발표를 통해서 이미 우리가 좀 확인을 했고요. 지난주 CPI 발표를 통해서 우리가 좀 지켜봤던 내용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물가 상승에 대한 정점을 확인했을까라는 좀 이 기대감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실질적으로는 물가 상승이 추가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정점을 확인하지 못했다라는 측면 때문에 그 다음 이제 시장에 대한 조치로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 조치는 항상 금리 인상과 같은 통화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번 주에 있을 FOMC에 대한 통화 정책이 다시 한번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걱정으로 확대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CPI 발표에 대한 이 도표를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은 이제 제가 좀 더 보여드리고 싶었던 CPI 발표는 지난달 혹은 또 이번 올해에 계속 있었던 CPI에 대한 추이를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일단은 5월달 발표에 대한 이 지표를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CPI 발표가 8.6% 남았고요. 그리고 근원 CPI 같은 경우는 6.0이 남았는데, 일단 8.6이라는 수치 자체가 지난달에 발표되었었던 8.5에 대한 수치를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전년 동월 대비해서 8.6%라는 숫자가 40년 만에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한 숫자입니다. 상당히 물가 상승률이 가파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렇게 되면은 FOMC에서는 빅스텝에 대한 이야기들은 당연히 확정된 상태이고,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연장선까지도 걱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급격한 물가 상승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서 시장에서는 소비 위축, 그러니까 이 소비 지출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점까지도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고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공격적인 긴축, 적극적인 긴축, 매파적인 긴축이라는 키워드를 꺼냈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빅스텝이 아닌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언급이 되는지에 대해서 FOMC에 대한 일정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자, FOMC에 대한 일정이 내일과 또 모레 있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 내일장, 또 모레장까지도 상당히 부담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한 가지 조금 기대를 해본다면은 좀 전에 보여드렸던 CPI에 대한 발표가 이 전체 CPI 발표에서는 물가가 급등세였지만은 근원 CPI에 대해서는 조금은 감소세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 이슈가 전체 글로벌 시장에 대한 발목이 크게 잡혔다라는 해석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에 대한 봉합이 절대적으로 시장에서는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물론 이제 전월 같은 경우에는 상하이 봉쇄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된 과정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상하이 봉쇄가 완화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글로벌 공급량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은 희석되지 않을까라는 해석도 기다려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해석이 나타날 때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에 대해서 해석이 나올 때까지는 우리 시장에 대한 움직임들도 상당히 답답해질 수도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키워드에 집중하고 있다라면은 시장에서 어떤 관점으로 해석을 해야 되느냐? 자, 경기 민감된 종목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IT, 고밸류 관련된 기업들의 좀 리스크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그러면 반대편으로 했을 때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법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시장에서는 등락이 분명히 좀 나타난다라면 금리 인상과 같은 이 수혜가 될 수 있는 섹터들 그리고 특히나 이 필수 소비재에 대한 판가 인상에 대한 압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필수 소비재 관련된 에너지라든지 식량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들을 다시 한번 엿볼 수는 있겠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발로 인해서 지켜봤었던 섹터들을 다시 한번 꺼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대부분 일단 원자재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들을 살펴보아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까지 당해 있었던 고유가 환경에 따른 정유주라든지 이와 같은 종목군들은 오늘 장에선 저는 유효하다고 보는데 다만 좀 시간적으로 좀 지나간다라면은 고물가에 따라서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키워드가 나온다면은 사실 물동량 회복에 대해서 상당히 폐쇄적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유가에 대한 변동성은 제한적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유주에 대한 상승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진정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 부분들은 오늘이 아닌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주가에 대한 대응은 추세를 올려가는 그러니까 어느 일정한 추세선을 정해놓고 정유주를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그 추세선이 좀 바뀐다라면은 시장에서는 좀 차익 실현 욕구가 나올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같은 시장 흐름 안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키워드 속에서도 볼 수 있는 종목 오늘 추천주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추천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추천주는요. 신한지주입니다. 아무래도 금리 인상에 대한 스케줄을 좀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스케줄 환경에서 움직일 수 있는 금융주들 지켜봐야겠죠. 자, 일단 대표적으로 신한지주를 보도록 하겠는데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는 은행주에서 지금 전체적인 시장 점유율 1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주 안에서도 좀 탑픽 종목을 좀 선별을 했었고요. 그리고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시장금리 인상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이제 은행주가 완벽한 수혜주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한동안 물가 상승이라든지 금리 인상에 대한 과정 속에서 시장에 대한 이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특히나 우리나라 정부 같은 경우에는 새 정부로 바뀌고 난 다음에 가장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가 부동산 정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적극적인 부동산 정책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예상은 하고 있죠. 시장에 대한 공급이라든지 시장에 대한 활성화를 갖기 위해서 대출금리에 대한 부분들을 좀 완화시키겠다라는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 완화에 대한 내용들이 이따 담겨질 것을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시중금리가 올라가는 환경 속에서 수혜가 될 수 있는 은행주들은 사실은 대출 규제에 대한 부분들이 좀 완화시키는 부분에서는 리스크하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그러니까 좀 우려스러운 점도 있습니다. 지금은 물가에 대한 상승성이 너무나 가파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물가 상승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서 지갑에 대한 지출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겠다.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전환될 수 있는 리스크가 나온다면은 당연히 경기 침체에 대한 여러 가지 대출에 대한 이 가능성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유동성이 좀 축소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서는 악재화되고 있는 것이 악재화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에 따른 마진 개선에 대한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은행주들은 아시겠지만은 지난해에도 서프라이즈 실적을 기록을 했고요. 올해도 서프라이즈 실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대비해서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순이익이 크게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실적을 예상해 본다라면은 은행주가 가장 안정적이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에 대한 주가 흐름 보면서 가격적인 전략도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한눈에 본다라면은 신한지주, 은행주, 이 금융주는요, 전체적인 차트 흐름 안에서 파란색보다 빨간색이 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가의 흐름들이 오르고 또 조정받고 이런 숨고르기를 반복하면서 진행이 되어 왔는데 일단은 이 현재 화면 안에서는 저점을 높여가는 추세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이평선에 대한 부분들이 정배열되고 있는 상태에서 음봉보다는 양봉이 많았다. 그러니까 투자 심리에 대한 뒷심이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차트를 좀 크게 보더라도 보시게 되면은 저점을 높여가는 추세에 대한 연속성이 눈에 보이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수렴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확장시키는 정배열의 연속성을 좀 테스트하는 구간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차트상을 봤을 때는 지금 연중 고점에 대한 위치를 테스트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이 시점에서는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상단에 대한 돌파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테스트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주가를 보시게 되면은 추세를 연속성으로 이어갈 수 있는 가격대에서 눌림목 공략을 해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이 종목에 대한 접근은 41,000원 라인대에서 43,000원 이 사이에서 분할 접근하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이 라인대 전고점 위치를 돌파한다면은 다음 위치에 대한 상단을 가기 위한 발판을 만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 매물대는 49,000원 라인대까지 볼 것 같고요. 그리고 손절 라인대는 48,5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상당히 좀 방어적인 종목을 위주로 해서 접근을 이야기 드리겠고요. 일단 오늘 월요일 출발 지난 금요일에 대한 미증시에 대한 영향을 받고 출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이슈가 나왔던 종목들에 대한 산업들에 대해서 접근한 것도 좋지만은 이번 주만큼은 FOMC에 대한 결과가 완벽하게 나올 때까지 좀 관망하자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추천주는 신한지주입니다.